비리 유치원 파문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새마을 장학금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새마을 조례 폐지 요구도 거셉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놓고 광주시와 노동계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꾸려지지 않는 등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른바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광주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모든 유치원을 조사하라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결국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던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정부가 광주 지역 유치원에 지원하는 한 해 850억 원의 예산이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17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의 지시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걸 거론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이제 방침이 이게 그 전문 공개식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공개하는 식으로 지금. 시교육청이 전수조사에 나선 건 비리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 사고, 차 사고, 명품 막 이런다는 그 뉴스에서 잡혔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로 아이들의 이제 음식, 먹거리나 이런 거를 다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해줬다면. 여성단체도 전수조사 계획에 힘을 실었습니다. 교육청이 지난 2016년 이후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한 뒤 명단을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교육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현실을 방치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 한편 전남도 교육청은 3년 주기로 관내 유치원 110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9일부터 유치원과 관련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새마을 장학금을 광주시가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하라는 요구가 나온 지 2년, 제도가 시행된 지 40년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 의원이 새마을 장학금의 존폐 여부를 묻습니다. 광주시가 불공정한 보조금 사업을 또다시 실행하려 한다면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특권을 조장하는 일이 과연 광주답고 정의로운 시정이냐는 여론에 다시 직면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 8월 열린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새마을 장학금은 즉시 폐지 대상으로 결정됐다며 즉시 폐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단체 회원 자녀들에게만 1인당 200만 원 안팎의 장학금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건 특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새마을 장학금 폐지를 위한 움직임은 2년 전 이맘때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사회의 유신잔재를 폐지하자는 여론은 광주 지역 공공기관 국기개항대에서 새마을 깃발을 끌어내렸고 새마을회관 건립 예산도 백지화시켰습니다. 이어진 장학금 폐지 여론에 무응답으로 버티던 광주시는 결국 1978년부터 지급해온 새마을 장학금을 시행 4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또 시민 눈높이에 허용될 수 없는 특권과 반칙을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새마을 장학금을 자발적으로 폐지한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광주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새마을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현대차 투자 유치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무엇보다 광주시와 노동계의 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양측은 오늘 또 대화 대신에 공방만 주고받았습니다. 공방은 시의회로도 번졌습니다. 보도에 종용욱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이번에는 노동계가 발끈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로부터 받은 답변서 내용이 실망스럽다며 이번에는 반대로 노동계가 광주시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현재로선 피해가 나면 광주 시민과 노동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며 광주시에서 잘못된 비밀 협상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또 동원이 의심되는 기자회견이 줄을 잇고 있는 건 과거의 구태행정이라며 투자 유치가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기 위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대상 출고 전략을 지금 모색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공방은 시의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광주시가 현대차와 비밀 협상을 벌이면서 협상 내용을 숨긴 채 시의회는 물론 노동계와 소통하지 않았다며 광주시의 강압적 태도는 반감만 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가 10월 말까지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골든타임은 노동계가 책임질 시간이 아닙니다. 주주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이제 와서 강제로 들이민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협상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며 되려 노동계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역 노동계가 노사민정협의회에 바로 복귀해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이 같은 공방 속에서 광주시는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과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명무실한 공모 절차를 밟았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5.18의 중요한 진실을 밝혀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출발이 험난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뒤 호남을 첫 방문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추천 지연으로 아직까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소수의 입장에서 위원을 추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이런 분이 좋다, 저런 분이 좋다, 이제 당내에 이견들이 좀 있고 그런 것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인사 추천을 놓고 시간만 질질 끈 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야 공모로 공정하게 결정하겠다며 허둥지둥 TF까지 꾸렸지만 정작 TF 결과는 최종 명단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의 입김대로 할 거면 애초에 왜 TF를 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 형식으로 추천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좀 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는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 시간을 끌어도 위원 추천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는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가해자를 가려내는 마지막 진상규명인 만큼 형사법적으로나 군사학적으로 검토할 쟁점이 많지만 위원 중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게 큰 우려점 중 하나입니다. 또 아직 위원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추천된 인사 5명이 모두 광주 지역 출신이거나 광주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이라는 점이 한계로 비춰지진 않을지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의회 세계수영대회 지원특별위원회가 수영대회 북한 선수단과 문화예술단 참가 요청 서한문을 가결했습니다. 서한문에는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 등에서 세계 최고 기량을 갖춘 북한 선수들이 남측 선수들과 함께 전지훈련을 하고 단일팀을 이루자는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위는 11월 중으로 통일부나 광주시를 통해 북측 책임자인 체육상에게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카콜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광주 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코카콜라 음료와 운송 대행사인 GU 상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교섭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북구의회도 성명을 내고 낮은 운송료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코카콜라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화물 노동자가 하루빨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원청사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생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학생부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을 수정한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성적 조작에 직접 관여한 교사는 퇴직했지만 특기 사항을 수정한 또 다른 교사와 교무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교감은 낮은 단계의 징계인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고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졸업 전에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교장은 불문 경고를 받았고 교감과 교사 등 5명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작황 부진과 벼 재배 면적 감소로 전남 지역의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 면적은 15만 5천여 헥타르로 현재 6만 5,100여 헥타르 면적의 수확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아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8%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벼 재배 면적이 6,400여 헥타르나 줄어 전남의 쌀 생산량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내일 전주 전라가명과 나주 금성관 일원에서 기념 행사가 진행됩니다. 호남 3개 광역단체장들은 내일 전주 전라가명에 모여 전라도 정도 천년의 의미와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나주 금성관에서도 내일 오후 시민 1,000명이 참여하는 정도 천년 주제곡 합창 등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